윙윙. 벌이 주위에 있을 때 들리는 소리는 벌의 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벌이 매우 빠르게 날면서 날개를 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벌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인간의 귀가 날개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인식하는 거죠. 특히 몸집이 작은 경우에는 소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큰 벌의 경우엔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느리겠죠. 벌은 꽃에서 꽃가루를 떼어내기 위해 몸과 날개를 움직이고 윙윙거립니다. 그러면 꽃가루가 벌에게 달라붙겠죠. 벌은 다음 꽃을 향해 날아가고 그곳에 꽃가루를 모아둡니다. 이 과정을 수분이라고 해요. 벌이 벌집이나 자신을 방어할 때 윙윙거리는 소리도 따로 있습니다. 벌의 구역에 너무 가까이 간다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윙윙 소리는 멀리 가라는 경고와 같으니 성난 벌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아, 정말 아프네요. 잠깐만요. 뭐죠? 또 쏘인 건가요? 그렇다면 꿀벌은 아니겠네요. 꿀벌은 침을 한 번만 쏠 수 있습니다. 쏘이면 피부에 작은 침이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침을 쏘면 벌은 더 이상 그 침을 빼낼 수 없습니다. 침은 소화관의 일부로 신경과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벌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말벌의 한 종인 옐로우 자켓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한 여러 번을 쏠 수 있죠. 많은 벌들과는 달리 옐로우 자켓의 침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이들 주변에서 얼쩡거리거나 수천 마리가 살고 있는 옐로우 자켓의 벌집에 뛰어드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닐 거예요. 한여름에는 5만 마리가 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벌은 다른 벌처럼 윙윙 소리도 내지 않아요. 이건 행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호박벌과 꿀벌은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꽃가루와 꿀을 모읍니다. 이는 함께 사는 벌을 위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만약 풀밭을 날아다니는 이런 벌을 봤다면 이들은 아마도 나중에 집으로 가져갈 먹이를 모으고 있을 거예요. 옐로우 자켓은 꽃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벌처럼 날개를 아주 열심히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꽃가루를 옮기거나 모으지 않아요. 이 말벌은 거미, 곤충, 부패하는 과일들을 더 선호하는 포식자죠. 만약 맛있는 음식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소풍을 간다면 반갑지 않은 방문에 대비해야 할 겁니다. 음식의 뚜껑을 덮어서 이 말벌의 접근을 막으셔야 해요. 이들이 가장 활동적인 시기는 늦여름과 초가을입니다. 옐로우 자켓은 봄에 군집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여왕벌이 혼자 다 해냈는데 우선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을 낳으면 봄과 여름에 군집이 형성되게 되죠. 겨울이 오면 늙은 여왕은 할 일을 모두 끝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기를 시작할 새로운 여왕에게 왕관을 물려줍니다. 다른 말벌들 역시 살아남지 못하고요. 옐로우 자켓과 일반 벌은 크기가 비슷하고 몸통의 색도 검은색과 노란색이죠. 단 일반 벌은 털이 더 많고 덩치가 큰 반면 옐로우 자켓은 털이 그다지 많지 않고 통통하지 않습니다. 매끄럽고 가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말벌에게는 허리가 있습니다. 복부와 흉부를 연결해주는 신체 부위로 머리와 중간 부분 사이에 존재합니다. 꿀벌은 양분가가 만들어주는 나무 구멍 속 둥지에 삽니다. 옐로우 자켓은 노출되어 있는 파이프, 벽에 난 구멍, 오래된 가구, 심지어는 땅 밑에도 둥지를 만듭니다. 이들은 쥐가 만든 굴을 찾거나 가끔은 잔디밭에서 풀이 없는 곳에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 벌을 밟거나 잔디 깎는 기계로 방해하기가 쉽죠. 옐로우 자켓은 포식자이며 벌집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사납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먼 거리까지 여러분을 따라갈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공격의 순간을 기다릴 테죠. 만약 이 벌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면 물속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이들은 복수를 위해 여러분이 숨이 차서 헐떡이는 순간을 기다릴 것이기 때문이죠. 겁에 질려 뛰지 말고 팔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을 큰 위협으로 인식해 더 빠르게 포기할 수 있거든요. 먼저 손을 들고 눈을 보호한 후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하세요. 꿀벌은 정말로 다른 선택이 없을 때 침을 쏩니다. 이들은 못된 성격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꿀벌이나 말벌 모두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죠. 단 옐로우 자켓은 일반 벌보다 훨씬 자극을 쉽게 받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게 다가오면 가족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화학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모두가 여러분을 쫓아갈 거예요. 말벌은 종이로 둥지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나무 껍질을 씹고 뱉어내서 종이를 더 거칠게 만듭니다. 말벌은 모두 똑같이 생겼지만 모두가 각각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얼굴 패턴으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 패턴에는
녹색,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같은 독특한 색깔들이 섞여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곤충은 가끔 요정팔이라고도 불리는 기생말벌입니다. 수컷 말벌은 앞이 안 보이고 날개가 없으며 길이는 0.12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벌의 종류는 3만 가지가 넘지만 보통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거 말벌은 군집 생활을 하고 단독성 말벌은 스스로 둥지를 틀고 새끼와 홀로 사는 걸 선호해요. 군거 말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침을 사용하지만 단독성 말벌은 사냥을 할 때 침을 사용해요. 몸의 독 역시 함께 사용한답니다. 단독성 말벌은 사람을 쫓거나 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식사를 하면서 곤충, 개체 수를 조절해 인간을 도와주죠. 진흙 말벌은 개미와 가까운 친척입니다. 개미는 일종의 포식성 말벌로 시작했지만 군거 말벌보다는 일반 벌과 훨씬 더 연관이 있고 가게도 역시 연결되어 있어요. 개미는 지구 위 건조한 땅에 모두 퍼져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생태계에 거주하고 있죠. 지구상에는 언제나 1경마리 이상의 개미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열대우림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그 지역에 살았던 개미의 전체 질량이 모든 파충류, 포유류, 양서류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약 4배가 더 컸다고 합니다. 개미는 꽤 큰 집단에 사는 사회적인 곤충입니다. 둥지를 지키거나 먹이를 찾거나 새끼를 기르거나 둥지를 만드는 등 각각 다양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개미의 사촌만이 고통스러운 침을 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미도 사납거든요. 종알개미의 침은 이들 중 가장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 개미는 아마존과 같은 습한 정글 지역에 살아요. 불개미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답니다. 이 개미에게 물린 곳을 치료하는 의료비와 수의사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죠. 불개미는 크기는 작아도 물리면 피부가 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괜히 불개미가 아니에요. 어떤 벌레들은 며칠 혹은 심지어 몇 시간 동안만 살 수 있지만 개미는 가장 오래 사는 곤충 중 하나예요. 어떤 종의 여왕개미는 30년까지 산다고요. 또한 개미는 몸집을 감안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 중 하나예요. 개미 한 마리가 몸무게의 50배에 달하는 짐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팀워크는 대단하기 때문에 종종 더 큰 물체로 옮기기 위해 개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개미는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삽니다. 사촌인 말벌과 똑같죠. 개미에겐 귀가 없어요. 대신 땅에서 오는 진동을 느낍니다. 어떤 개미는 심지어 눈도 없어서 더듬이를 사용해 다른 개미와 의사소통을 해요. 또한 개미는 몸에서 방출하는 화학적 신호를 통해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음식 공급원이나 파트너를 유혹할 때 화학 신호의 흔적을 남깁니다. 또한 위험이 감지될 때도 같은 방법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개미집의 폭은 5,600km 이상이었어요. 2000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었는데 33마리의 개미가 모여 수백만 개의 개미집과 수십억 마리의 개미가 일하고 사는 거대한 개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